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있은 지로 이제 한 달 하고도 약 10일이 지났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모두들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6.27 대책 이후 전세 대출 규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27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가 됐죠. 원래는 허그나 HF에서 100%를 보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증 비율을 이제 HF와 허그 동일하게 90%까지 변경을 했다가 이제 80%까지 낮춰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전세 보증에 대한 비율이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담보해야 하는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더 깐깐하게 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그런 간극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기를 내가 치면서, 그러니까 집을 새로 사서 등기를 치면서 전세를 드릴 때 그 전세에 대한 전세 대출을 임차인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집을 등기를 치고 본인이 들어가서 사시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고 들어가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전세를 끼워서 소위 말해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전세 세입자분이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은 효과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임대인들이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생겼지만, 임차인들도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6.27 대책의 큰 전세 대출에 대한 틀인데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DSR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대출에는 DSR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SR이 적용되면 싫어요가 아니라 DSR이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입니다. DSR을 적용을 해버리면 지금 당장에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들이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분들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함으로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면 임대인만 피해가 아니라 임차인분들도 피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세 시장이 붕괴가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이 금융, 제조,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정말 최대 잡으면 25%에서 30%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건설 업계의 GDP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동산 붕괴를 정부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서서히 우상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저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군부를 떼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 그 적용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 DSR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세 보증 비율을 낮춤으로 해서 조금 깐깐하게 대출을 내주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한다. 근데 그러니까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선별을 해서 아예 받지 못할 분과 받을 분을 선별을 해서 전세 대출 내주는 것은 오케이지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DSR이라는 그런 규제에 갇혀서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DSR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규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책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금액을 축소했죠.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DSR까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기사에 발표가 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정부의 정식 그런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세에 대한 DSR 적용된 바 없고, 그리고 디딤돌과 보금자리 론에 대한 한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그러니까 LTV가 줄어들긴 했으나 DSR 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러한 627 대책의 영향으로 지금 전세가 한 달 새 약 21%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적으로 전세 월세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메이플자이도 계약의 10건 중 8건이 반전세, 월세이고요. 그리고 임대인분들조차도 반전세로 많이 돌리고, 남아있는 반전세들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전반적인 전체 흐름이다,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구축의 전세의 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1000세대, 3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의 전세가 전체적으로 10건이 되지 않는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KB부동산의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45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서 139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100을 넘어가면 수요가 더 많은 것인데, 지금 145를 돌파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 부족 시장이다. 이미 2025년도의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약 25%가량 감소를 했고, 앞으로 202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적어도 계속해서 폭발적인 물량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에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준다고 해도 그것이 필요한 물량보다는 과소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입주 물량이 전월세에 대한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상승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규 세입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니즈가 너무나 강력한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를 누가 줍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매매에 워낙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작년에는 1년 내내 전세가가 올랐고요. 올해는 지금 17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627 대책이 전세에 준 영향력 또한 적지 않다라는 부분, 전세 부족 심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